앞으로는 서울에서 아파트 당첨돼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남에게 전세나 월세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감옥 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TV입니다. 저희가 날개 뉴스로 전하는 올 한 해 달라진 제도와 정책들, 이번 시간에는 세관에서 소위 전월세 금지법이다, 이렇게 불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부동산 가격이 엄청 폭등하면서 정부는 참 많은 대책들을 발표했죠. 2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8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올해 2월 4일의 부동산 대책은 25번째 발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대책이란 걸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작년 5월 달에 발표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관련 유튜브라던가 온라인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2월 19일 이후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새 아파트는 전월세를 아예 주지 못한다, 이런 괴담들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의 적용 대상과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위반 시의 벌칙과 예외적인 사유,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위 전월세 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전국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도라고 하는 게 이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아파트 가격보다 더욱 싼 가격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당첨되면 그 자체로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또 당첨이다 뭐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청약자들이 구름같이 몰려서 분양 신청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도는 그동안 중단과 시행을 반복해 왔다가 최근 작년 7월 달부터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에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는 전매 제한 기간과 같은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요. 여기에 거주 의무 기간까지 추가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 의무 거주 제도가 해당되는 곳은 서울 전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총 322개 동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당장 2월 19일부터 전월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이 난 아파트, 이것부터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앞으로 대략 2년이나 3년 후부터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사실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그래서 흔히 전월세 금지법이다, 이렇게 불리곤 합니다만 이런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여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5월 이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입법 예고에서 8월 18일 날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는 거죠. 어쨌건 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 거주 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는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에 5년, 80%에서 100% 미만의 주택은 3년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민간 택지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이 3년, 80%에서 100% 미만은 2년간이 됩니다. 정부의 규제 의지는 강력합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분양받은 그 아파트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제로 매도해버려야 합니다. 매입 금액은 입주금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그 평균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주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가로 강제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체류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세대주를 변경한다면 남은 기간을 승계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자,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를 공급해보자 하는 이런 좋은 계획입니다만 자칫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아파트에서는 전월세 물량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새 아파트에서는 전세 월세 물량은 사라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아주 극심한 이 전세란이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신규 전세 물건들이 대거 풀리게 되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월세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신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게 되고 전세는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전세 가격이 더 폭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 경우는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입주자들의 거주지가 이동되는 것이다 보니까 기왕에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은 어차피 대부분 다시 전세시장이나 매물시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은 조금 덜어지는 거는 같은데요.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지 않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 비싼 아파트 값을 현금으로 다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 은행 대출도 받고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놔가지고 입주 잔금을 치르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지다 보면 부동산 거품은 많이 빠지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흑수저는 로또 당첨과 같은 신규 아파트 당첨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대신 현금 부자들만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돼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도 많이 거론되던 소위 현금 부자들의 아파트 줍줍 현상이 앞으로는 일상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그렇다면 모를까요? 이젠 정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란 정말 꿈으로만 남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일 하려다 지옥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장점과 함께 부작용이 크다면 안 될 일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당연히 최소화하려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할 겁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서로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터무니없는 집값 폭등, 전세난, 이것을 정말 제대로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로TV의 날개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